그- 예, 그러면 시작할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배민 강의 했었고요. 오늘은 이거 강의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보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 시작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혹시 이거 지금 중고책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중고책이란 거 이렇게 그 중고 거래하고 계시는 분 하시는 분 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아, 준미님은 예, 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예, 없으세요? 예, 음, 예, 그러면 쭉 이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예, 아, 순수님은 잘 하고 계세요. 예, 그 중고책 사업은 저도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한 1년 정도 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막 그 열정적으로 하진 않아요. 예, 그냥 예, 올려서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파는 정도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저희 요 방에 단톡방에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예,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원래는 요 자료도 안 만들려고 했어요. 예,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성의 없이 보일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어제 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음,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좀 저녁에 이제 더우니까 하이볼을 많이 마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한 잔씩 하이볼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작할게요. 그 중고책 사업은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고책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에요. 예, 되게 간단한데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셔서 예, 그래서 그냥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거는 배민 강의 들으신 분들은 예, 이제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안전을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배민도 그렇고 중고책도 그렇지만 중고책도 몸을 쓰는 일이에요. 예, 몸 쓰는 일이니까 그게 좀 건강을 좀 지키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예, 목차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제 중고책 사업이 뭔지, 그다음 중고책 사업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 중고책 사업 시 체크 포인트가 뭔지, 예, 이렇게 좀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그 참고로 저도 교육을 다른 데서 받았었어요. 예, 근데 좀 돈을 많이 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은 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할게요. 예, 중고책 사업이 이제 뭐냐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고책을 이제 매입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갖고 판매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중고책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싸게 매입을 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건데 아마 이 중고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딴 거도 뭐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싸게 매입해 오는 방법,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좀, 예, 그게 비싸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중고책 사업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고책을 이제 매입하고 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고객들한테 책을 받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 같으면 그냥 일반 어떤 뭐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요. 예, 이게 좀 전문가처럼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책을 많이 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책을 맡겨도 되겠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본인을 굉장히 좀 전문가스럽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좀, 뭐 전문가처럼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 책 종류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출판사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출판사. 그 다음 이제, 각 출판사마다 어떤 책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관심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꼭 그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모르셔도 가능은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좀 전문가처럼 보여야 된다. 요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중고책 부업이 지금 괜찮은지, 예, 이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책을 요새 누가 사서 보냐고. 전자책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전자책은 잘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많이 봐요. 예, 그 어른들 위주의 이제 책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책을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전집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뭐 요즘 보면 뭐 태블릿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집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 중고책 부업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중고책 사업의 이제 흐름을 좀 보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책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이제 책을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예, 그 뭐 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이제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때 이제 중고책을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럼 그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뭐냐면 네이버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네이버 쪽에다가 뭐 중고책 매입, 중고책 사는 곳, 중고책 파는 곳, 뭐 중고책 처리 방법 이래갖고 치거든요. 그럼 요 네이버 검색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런 내용들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요 키워드 같은 거. 요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고 이제 그 검색할 때 나오는 업자들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뭐 노출이 된 이제 뭐 업자도 있을 거고 그 업자 아니면 타고 타고 들어가서 이제 전화 통화 뭐 전화번호를 알는 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 약속을 잡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매입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 그때 뭐 매입하게 되면 돈이 이제 들겠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돈이 얼마나 싸게 가지고 오느냐.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차이가 생기게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매입해온 책들은 분류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돼요. 뭐 먼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그다음 안에 뭐 예를 들어 찢어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뭐 색이 바른 게 있는지 다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해 가지고 진열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보통 이제 전집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한 7, 80%가 전집류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행본이라 하면 잠시만요. 뭐 이런 책들? 네, 이런 책들을 다 이제 그 단행본이라고 해요. 예, 이런 책들을 이제 구분해서 등록을 하게 돼요. 그 등록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하고 나면 고객들이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책을 사게 돼요. 그럼 사게 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게 된 고객한테 택배로 이제 발송을 하게 되겠죠. 예, 발생하고 나면 그 플랫폼 상에 사이트 수수료가 제한 금액이 저한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금액 정산이 되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중고차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궁금한 게 있으신 게 있을까요?
혹시 있으신 분? 아직까지는 이해되셨죠? 예, 예. 크게 이렇게 한 9가지 종류.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작겠죠. 작지만 이제 제가 좀 늘려보니까 한 9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중고책 사업에 좀 이렇게 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을 보시면 중고책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아까 9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홍보를 해야 되겠죠. 아까 봤지만 앞에 거 잠시 볼까요? 고객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쉽게 말하면 네이버 블로그로 해서 저를 홍보를 해야 돼요. 어, 근데 꼭 네이버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요. 홍보하고 나면 그 홍보된 거를 고객이 보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매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 판매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책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 솔직히 다른 어떤 이런 부업들에 비해서 중고책 사업이 돈이 많이 드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드냐면 지금 사진상에 있는 것 중에 좌측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자동차. 자동차가 왜 필요할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 당연히 매입을 해와야 되니까 자동차에 이제 싣고 와야 돼요. 그럼 자동차가 없으면 솔직히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우선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구루마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이시는 카트. 카트도 뭐냐면 이제 그 고객 집에 가서 그거를 실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구루마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바나나 상자가 있어야 돼요. 바나나 상자가 왜 필요할지라고 하실 건데 이유가 좀 있어요. 모닝도 가능해요. 예, 모닝 차량도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제 주위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차가 레이를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레이가 그 높이도 높고 안에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레이도 많이 쓰시고 보통 자기 차로 많이 하세요. 뭐 근데 작은 차도 많이 쓰세요. 모닝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차는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포스터, 트럭 있죠, 트럭 큰 거. 예, 그런 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바나나 상자는 왜 필요하냐면 바나나 상자가 정말 튼튼해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사과 박스나 이런 거보다 그 사과 박스는 위에 이렇게 접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바나나 상자는 이렇게 접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래서 적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상자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관 장소가 뭐냐면 책을 많이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일단은 분류를 해야 된다고 했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혹시 저 뒤에 제 사진 뒤에 여기 보이시는 데 있죠? 요거 다 책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보여지나 모르겠네. 요 뒤에 있는 게 이게 다 책이에요, 지금. 예, 뒤쪽에. 그래서 저는 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책장 놔둬가지고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분 번호나 폰이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어,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직장이 있어요. 그 직장이 있고,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배민이나 중고책이나 그 외의 거를 다 해요.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전화 오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중고책으로 하는 번호하고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시기가 편하거든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듀얼 번호란 거 되게 좀
안 낯서실 거예요. 왜냐면 당근 하시면서 워낙 많이 하시니까. 예, 그래서 듀얼 번호가 좀 있으시면 편하세요. 예, 그러면 원래 번호로 오는, 그러니까 한 개 핸드폰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번호는 번호대로 쓰시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 오시는 번호는 예, 그냥 그거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택배 용품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거는 빼더라도 부르마나 뭐 이런 택배 용품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음 이게 비용분을 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중고책 사업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뭔지가 조금 있을 거예요. 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도 돼요. 없어도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버시게 되면. 예. 그러면 뭐 저 순수님 예전에 강의하실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뭐 달에 얼마씩 하게 되면 그 간이로 있던 게 왜 일반으로 넘어가고 하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 저 사업자 등록증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면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과세를 해버려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개똥이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사업 이렇게 비용이 많이 되게 되면 좀 음, 세금을 때리게 돼요. 저희 요새 왜 당근에서도 이렇게 세금 매기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사업자 등록증 그냥 조금씩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은 없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초기 비용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차량이 없으시면 솔직히 조금 힘드세요. 하시기는. 예. 그냥 진짜 조금밖에 하시는 부분이면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입하는 거 전혀 없고 그냥 당근에서 몇 권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정도면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책에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객이 저희한테 전화 와서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 박스 있죠. 아까 보셨던 그 바나나 박스. 바나나 박스에 그게 책이 한 40권 정도 들어가거든요. 3, 40권 정도. 그럼 보통 우리 전집이 한 권에 작게는 한 50권에서 한 60권 정도가 돼요. 뭐 더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두 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한 전집당. 근데 보통 매입해 오면 한 집당 한 전집 10세트에서 한 20세트 정도 돼요. 많은 집들 같은 경우는. 그럼 그거 다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박스도 엄청 많아야 되겠죠. 예, 많아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 아까 왜 옮길 때 구루마가 필요하다는 게 왜냐면 거기 이렇게 싣고 옮겨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들고는 못 오세요. 저도 뭐 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덩치가 좀 있고 키도 좀 있고 이래서 힘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창기에 중고책 사업할 때 한 3일 하고 뻗어버렸어요. 너무 무거워서. 예, 그래서 초기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구루마는 꼭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택배를 보내야 되는 부분들 뭐 그 정도는 있으셔야 될 거고 그러면 아까 구루마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비싸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예. 그 아까 보셨던 요 녹색이 좀 싸요. 그리고 이제 파란 거, 검은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강도에 따라 달라요. 이게 이제 좀 더 튼튼하냐, 덜 튼튼하냐. 그리고 여기 바퀴를 보게 되면 이게, 어, 좀 바퀴도 우레탄 바퀴가 있고 그냥 고무 바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 이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바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래서 카트나 이런 거 하시면 한 10만 원? 예,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책을 일단 매입을 해야 되니까 책 매입하는 비용은 필요하세요. 어느 정도는. 예,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 자동차가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혹시 이거 두 개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아, 바나나 박스. 저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저, 지-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이제 상가가 있죠. 상가에 보면 과일집이 있어요. 예. 그 과일집에, 어, 이거 사업하기 이제 초창기에 가서 음료수 한 두 개 정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바나나 상자가 필요한데, 좀 나올 때마다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쌓아 놓아 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하는데 처음엔 안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한 두 번 보고, 그다음 과일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그 한 9시 정도? 그러니까 저녁 9시나 이제 문 닫기, 그러니까 마트 문 닫기 전에 음, 저희 집 앞에가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그 롯데마트에 보면 상자를 이만큼 쌓아놔요. 한 4층에 그 주차장 쪽에. 그러면 저는 가서 그걸 가져와요. 예, 차에다 그냥 실어버려요. 예. 그럼 저는 많이 쌓아놓을 때는 한 30개, 40개까지도 쌓아놨었거든요. 박스를. 예. 보통 한 번 이렇게 매입해 오게 되면 한 20개 정도 써요. 예. 15개, 20개 정도. 그래서 이제 박스는 좀 있으시면 좋고요. 뭐 없으시면 그 아무 박스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과 박스 쓰셔도 상관없고, 뭐, 정 없으신 분들은 그냥 끈 같은 거 있죠. 잠시만요. 이런 거 끈 있죠. 이런 끈 같은 거. 이런 것만 들고 가셔도 돼요. 왜 잘 이렇게 묶으실 수 있는 분, 왜 십자로 이렇게 묶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차에 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박스는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으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나중에 되면 막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막 물어봐요. 어디 가서 언제 구하셨냐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 박스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중고책 사업을 할 때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좀 되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고책 사업하면서 고객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고객 상태가 어떻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매입을 해와야 되니까. 그럼 그 고객이 지금 이 책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영업하고 관계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어떻게 그 고객을 상대를 하느냐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당근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 상대방이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이제 할 때 그 고객한테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기분 나쁘게 하면 거래 뭐 파토나고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그 고객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이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중고책을 처리하는 유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중고책을 이제 왜 정리하느냐,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보통은 남을 주거나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판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버리거나 이제 보통 우리 저 주말에 분리수거하게 되면 그냥 책 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깨끗한데도 버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요일 되면 거기 그냥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쭉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책이 깨끗한 게 있으면 가져와요. 깨끗하거나 뭐 이렇게 구성이 다 돼 있거나 아니면 단행본으로 있는 책들 중에서 이렇게 제가 좀 들고 오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 책을 판매하는 것보다 그냥 정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뭐 잘 아시는 당근에 보면 책 같은 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플랫폼에 이렇게 올려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 판매도 싫어. 나는 남을 주거나 이렇게 버리기도 싫어 하셔갖고 그냥 중고업자 불러가지고 매입을 의뢰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게 거의 한 3분의 1씩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직접 우리가 이제 상대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는 요 첫 번째, 남을 주거나 버리는 유형이나 중고책 업자한테 매입하는 의뢰. 이 두 가지에서 저희가 가져와서 이제 수익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왜 고객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크게 보면 왜 책을 정리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언제 책을 정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책을 정리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정리하는가는 그 사람이 뭐 아까 왜 고객들이 책을 정리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했죠. 뭐 이사 갈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사 갈 때 아니면 학년이 바뀌었을 때 뭐 아니면 집을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책을 정리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 언제 책을 정리해야 될지. 그럼 뭐 갑자기 급박하게 뭐 내일 당장 정리를 해야 되실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한 달 뒤에 정리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한 6개월 뒤에 언제 정리를 하는지도 좀 아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 어떻게 책을 정리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그냥 예, 정리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나 이거는 좀 비싸게 주었는데 돈을 좀 주고 매입해 주실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책을 정리하는 이렇게 세 가지 크게는 좀 보시면서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요거를 좀 파악하게 되면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요 부분만 조금 아신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왜 제가 체크 포인트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홍보, 매입, 그다음 판매. 그 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좀 보자고요. 예. 홍보를 이제 보시게 되면 반복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 네이버에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동네 맘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자녀들 책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그 정리하실 분들한테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채워드릴게요라고 이렇게 맘카페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 지역 아파트 커뮤니티에다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그냥 거기 저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책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라고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벼룩시장에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벼룩시장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현수막은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벼룩시장 판매하는 거 있죠. 왜 프리마켓 같은 거. 예, 프리마켓 같은 거 아파트에 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책 정리합니다 이래가지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지역신문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명함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럼 요새는 당근에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이렇게 홍보글을 올리는 거예요. 저 책 정리하셔야 될 분들 연락 주세요. 예, 그리고 뭐 책 치워드립니다. 이러고 당근에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어,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홍보 방법이 좋은 게 네이버 블로그예요. 뭐 네이버에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어떻게 뭐 블로그로 해야 되고 뭐 블로그를 어떻게 뭐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 노출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는 말씀 안 드릴 건데 가장 그래도 많이 되는 부분은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예요. 네이버 저 홍보글이 아마 저 배민 때문에 저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오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 홍보글 어떻게 써져 있나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게 되면 볼까요? 잠시만요.
궁금하거나 뭐 있으면 채팅 계속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음. 혹시 이거 보이세요? 지금 또 털모자 중고책 사랑방이란 거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보이시죠? 예. 제가 요렇게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 보시면 저는 그 제 중고책 방을 이렇게 했거든요. 털모자 중고책 사랑방.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제일 처음 거 한번 볼까요? 저 좀 부끄러운데. 제일 처음 이렇게 했었어요. 대전, 청주, 세종에 중고책 정리하실 때 뭐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이거 쭉 적었어요. 뭐 중고책 매입 길잡이 뭐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이사회 때 중고책 많으시죠. 뭐 우리 아이가 읽기에는 좀 지난 책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썼어요. 네. 이거는 저희 집에 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방문 수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저 미리 캔버스 이제 많이 쓰시죠. 예,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홍보글을 계속 썼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도 올리고,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투넘버 쓸 때 그 번호에 예. 그래서 다른 번호를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왜 이제 책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고책 매매용의 중고책 매입용이에요. 매입용으로 만든 블로그고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고책 매입용 블로그가 있으셔야 되고 중고책 판매용 블로그는 또 별도로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따로따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민님 이해하셨죠? 예. 이게 왜 그렇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매입할 때 블로그에는 정리를 합니다만 적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거냐면 음, 여기 있나? 제가 정리했던 것도 올리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어, 이거는,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보고, 그러니까 누가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된 부분을 누가 올려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저한테 올려주셨다. 자기 블로그에다가. 그거를 제가, 아, 제 블로그가 있어갖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 제가 책을 이만큼 어떻게 해서 뭐 들고 온 경우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매입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용은 별도로 이제 그 판매 플랫폼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음,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이버 하시다 보면 왜 그거 있죠. 그 적힘질 걸려가지고 지워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걸리도록 잘 하셔야 돼요. 뭐, 그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블로그를 이렇게 쓸 때, 음, 어디서 이렇게 발췌해온 글을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어디서 이렇게 발췌하고 내가 한 것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붙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제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 왜 애드센스나 뭐 그런 것들 할 때 보면 왜 저품질 걸리지 마라고 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써서 이제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 혹시 보셨는지 다 못 보셨겠지만 보면 저는 이제 대전, 청주, 세종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일 많이 넣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제 주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어떻게 검색하냐면 대전 중고책을 치든지 청주 중고책을 치든지 세종 중고책을 쳐요. 그럼 저는 다행이라 해야 되나 모를까. 이 네이버 지금 요 블로그가 좀 지수가 높았어요. 예전에 다른 걸 좀 하다 보니까 지수가 높아서 이렇게 그 누가 찾으면 제게 바로 뜨는 그 정도는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하기가 좀 편했었고. 근데 왜 음,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좀 잘 잡아야 되고, 그다음 제목을 잘 잡아야 되고, 그다음 뭐 사진을 넣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전체적으로 좀 이제 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홍보를 해봤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가장 컸었어요. 예, 하는 부분에서는 뭐 이까지는 이해하셨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쭉 있는 거. 그러면 음, 몇 가지 좀 하셔야 될 부분 나중에도 아마 나올 건데 좀 자세하게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책에 보면 책 요 부분 있죠. 이걸 뭐라고 하게요? 아시는 분. 이 부분. 제가 이 부분을 왜 말할까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게 책 기둥이라거든요. 예, 이게 보면 그 쉽게 말하면 빗바람이 많이 돼요. 예, 이게 보통 책을 넣을 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이 빗바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빗바람이 좀 많이 나오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면 깨끗하니까. 그리고 안에 내용들도 좀 자세하게 적어줘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책 판매할 때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 부분은 어디죠? 이 부분? 여기? 아, 책을 보시면 이 부분하고 밑에 부분 있죠? 여기하고 여기는 거의 안 지저분해요. 가장 지저분한 부분이 위에요. 왜 그럴까요? 먼지가 쌓여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책 들고 오면 청소해야 된다 했죠. 그거 윗부분 다 털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쪽 부분도 찍어주긴 하는데 거의 지저분해질 경우가 잘 없어요. 책은 그냥 이렇게 넣으니까 이쪽은 잘 지저분 안 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매입하는 방법이 뭔지는 이제 보시면 책을 이렇게 그 집에 가면 책이 여러 권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책 다 들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면 그 책을 안 들고 오게 되면 다른 집에서도 받아오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집에서 다 들고 오시려고 하면 몸 상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고 가져올 책만 골라서 가져오실 수 있는 것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상태하고 구성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책이 상태가 괜찮은지 아니면 책이 구성이 다 갖춰져 있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매입을 좀 하시면 되고, 그다음 유선상으로 확인할 때, 이거는, 이건 제가 좀 넘어갈게요. 그냥 이건 조금 그 내용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유선상으로 할 때,
그 고객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통화를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어내야 돼요. 예, 그러셔야지, 아, 이 지금 고객님이 정리하려고 하는 책 같은 거를 상태가 어떻는지, 아니면 이 책이 언제 책인지, 그다음 왜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 언제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내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는 부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 시간에 맞추어서 좀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고객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 유선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런 거 내용이니까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잡고 나서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면 뭘 하셔야 되면 그 책들이 있겠죠. 그럼 책을 보시면서 최대한 그 책이 구성이 다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고객님한테 좀 가져와 주세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성이 다 안 돼 있는 책들이 안 팔리진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책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고 오시는 게 좋으니까 그 고객님한테 이렇게 책을 보고 있을 때 책 이거를 몇 권이 있는 건지 뭐 다른 부록이 있는 거를 좀 다 가져와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그걸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책이 봤을 때 몇 권짜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이게 몇 권짜리가 되어 있고 무슨 부록이 있고 한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단행본 같은 경우는 저는 가면 그냥 무료로 좀 가지고 와요, 그냥. 예. 특히 단행본 책들은, 어, 뭐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단행본은 그냥, 그러니까 전집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 품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대화를 하면서 좀 하거든요. 그래서 단행본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당근에 보시면 단행본 되게 싸게 올라와 있잖아요. 어, 그리고 단행본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당근이든 어디든 판매를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뭐 싸게 가지고 오시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아닌 분들하고 이제 상대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에 저는 최근에 이제 당근에서 좀 책을 많이 매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근도 그냥 매입하면 안 되고, 음, 저는 좀 적혀 있는 요런 책들만 좀 많이 들고 와요. 그 뭐냐면, 종교 관련된 책들이 좀 비싼 책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두꺼운 책들이 얇은 책들보다는 비싸요. 그러고 조금 봤을 때 오래된 책들은 또 비싸요. 한 가지 예로, 음, 경제학 책이 있는데 제가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뭐 좋아하거나 하진 않는데, 한번 이렇게 보고, 저건 좀 오래됐네 했는데 그 책이 한 권당 30만 원 정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보니까, 이건 좀 비쌀 것 같아 하는데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책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제 절판이 되게 되면 비싸지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서 이제 올라올 확률이 많으니까 당근에 볼 때 저는 그렇게 위주로 봐요. 그래서, 저는 당근 볼 때 전집은 안 봐요. 그러니까 단행본만 쭉 이렇게 그 도서로 찍어 놓으면 이렇게 찾으면 도서가 쭉 올라오거든요. 그럼 계속 그것만 보는 거. 이렇게 보다가 종교 관련 책들이 있네. 그 두꺼운 책이 있네. 오래된 책들이 있네. 뭐 그거 아닌 책들도 비싼 책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좀 봐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저는 핸드폰을 두 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하나는 메인폰으로 하고 하나는 이제 당근용으로 해서 들고 다니는데 하나로 당근에 올라온 거 확인하면 한쪽은 알라딘에 들어가서 그 금액을 확인을 해요.
다 그냥 이렇게 책 제목 치면 중고책 그쪽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해서 아 이건 책이 어느 정도네 이렇게 확인해서 어, 뭐 판매는 뭐 500원, 1,000원에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책 하나가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 그냥 바로 이제 연락을 해서 뭐 저 거래 잡고 저 가져오는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당근에서는 크게 돈을 벌지 못해요. 예,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단행본에서 이제 조금씩 그냥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당근에서 뭐 한다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생각지도 않은 책이 엄청 비싼 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만화책이 옛날 거였는데 24권짜리인가? 24만 원 하더라고요. 뭐 그런 책들도 있어요. 옛날 거 같은 경우. 그다음 제가 판매했던 책들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15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때 그냥 이렇게 다 그냥 가져온 책이었거든요. 묶음 있는 책들 중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매입해온 책이었는데 그 안에 한 권 있었는데 그거 다 올려갖고 팔아보니까 그게 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다음 뭐 종교 관련 책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것들 있죠. 뭐 이런 책인데 잠시만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뭐 쓰신 책들 같은 게 이렇게 뭐 시리즈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되게 비싸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 알라딘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금액을 확인하는 부분이. 예, 당근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당근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와서 연락 온 사람들을 해서 이제 하거나 그 외에도 많죠. 뭐 중고나라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알라딘에 근데 알라딘은 별로 들어가서 이렇게 책을 매입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예스24도 똑같고 주로 하는 데는 중고나라, 당근, 네이버 통해서 이제 연락 오시는 고객들 매입하는 거.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판매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인터넷 플랫폼으로 보통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개똥이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다가 가장 많이 이제 전집류를 많이 판매를 해요. 예, 전집류 같은 경우는 거의 개똥인에서 팔고, 그다음 중고나라 당근 같은 경우에는 전집류도 많이 팔고요.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근 나눔할 때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저 그거 뭐 당근 개똥이네 일반 책은 판매가 잘 안 되나요? 그거는 각 개똥이네에는 그 일반 책 안 팔아요. 거의 안 팔아요. 예. 예, 거의 전집 위주로만 판매를 해요. 보시면 개똥이네 들어가시면 거의 전집류들이 많이 판매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나라나 당근 같은 경우는 전집류하고 단행본하고 여러 개 이렇게 섞여 있고, 그다음 알라딘하고 예스24는 거의 단행본이 거의 주고, 간혹 이렇게 전집류가 있긴 한데,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똥이네 중고나라 당근은 거의 전집류라 보시면 되고, 알라딘 예스24는 단행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보통 하시게 돼요. 가격이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대중 없어요. 그냥 본인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전집류 같은 경우에 가격 책정하려고 하면 특히 개똥이네를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거기가 이제 전집류로 가장 많이 판매를 하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개똥이에 들어가서 내 책 상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성품이 어느 정도다 했을 때 뭐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금액을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책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 내 책의 어,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상태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다 좀 따져봐서 그거보다 조금 싸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예, 측정을 할 때. 뭐 보통 뭐 한 1,000원, 2,000원 정도 싸게 해서 이제 올리게 돼요. 근데 개똥이네 워낙 책이 많아요. 그래서 뭐 팔린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거기 등록돼 있는 것보다는 싸게 올리시면 아무래도 내게 팔릴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그렇게 판매를 해요. 그다음 중고나라나 당근 같은 경우는 중고나라하고 당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당근이 좀 더 싸요. 올라와 있는 거 보게 되면 뭐 어떤 책이 있냐면 뭐 여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게 뭐 잠시만요. 토야 뭐 옛날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시즌 1, 시즌 2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개 이렇게 해서 그게 한 50권, 50권에 100권짜리거든요. 100권짜리인데 뭐 6만 원, 7만 원에 파는 곳도 있어요. 중고나라에는. 근데 당근에 보면 두 개 합쳐서 3만 원에 이렇게 팔아요. 예. 그러니까 중고나라가 좀 더 이렇게 비싸게 이제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당근은 진짜 그냥 당근이에요. 책들 보면 이렇게 싸게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어떤 금액대에서 어떻게 팔고 싶다 하면 중고나라나 당근은 그건 알아서 이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근에 올릴 때는 그냥 온도 올리는 용으로 좀 많이 올려요. 예, 정리하는 식으로. 네, 맞아요. 나눔도 되게 많이 해요. 그 저는 그 나눔은 잘 안 하고요. 왜, 그, 여기서 당근 이야기 좀 드리긴 그렇는데, 당근 처음 하실 때 왜 온도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글을 좀, 등록을 좀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눔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당근에 그 책으로 해가지고 뭐 2천 원, 3천 원에 판다고 하든지 아니면 한 두 번씩 나눔한다든지 해서 쭉 올려요. 그럼 뭐 한 4, 50개씩 올릴 수 있으니까. 뭐 저는 보통 당근에 올 때는 그렇게 써요. 중고나라는 거의 저는 잘 안 써요. 보통 하는 게 이제 당근 아니면 개똥이네. 알라딘. 그 세 개를 제일 많이 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단행본을 이제 팔 때는 알라딘에 많이 팔거든요. S24보다는 알라딘에 많이 팔아요. 팔 때, 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요. 이제 하시게 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라딘에는 알라딘의 팔기가 있고요. 그다음 회원에게 팔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라딘에 파는 거는 금액이 되게 낮아요. 예. 회원에게 팔기는 어느 정도 중고 금액이 이제 책정이 돼 있어서 조금 높은 경향이 있는데 알라딘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로 들면 뭐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 뭐 최상, 상, 중으로 해갖고 등급이 나뉘거든요. 품질이. 근데 뭐 1,500원, 1,500원, 1,500원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책을 그러니까 알라딘에서 자기네들이 매입하는 금액이에요. 나는 이 책을 최상이면 1,500원에 매입할게. 요거 중이 뭐 상이면 내가 1,500원, 중이면 뭐 1,500원에 내가 매입을 할게라는 부분인데 회원에게 팔 때는 회원에게 파는 금액은 좀 위에 책정돼 있어요. 뭐 1,500원 돼 있는데 뭐 만 원, 2만 원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7,000원, 8,000원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무조건 알라딘에 파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음. 어떤 경우에 알라딘에 파냐면 회원에게 팔기하고 알라딘하고 팔기가 가격이 차이가 별로 안 날 때, 뭐 예를 들어 알라딘에 팔아도 한 1,500원, 그다음 회원에게 팔 때도 1,500원이라고 하면 그래 알라딘에 팔아요. 예. 그다음 뭐 회원에게 팔기가 보통 근데 알라딘에 팔기가 계속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책이 다 알라딘에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네들 또 워낙 이제 재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아예 뭐 처리 안 할 수 있는 책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안 사거든요. 그런 책들은 그냥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매입 안 한다라고 떠요. 근데 회원한테는 팔 수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럼 회원한테는 팔 때 저 같은 경우는 알라딘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안 사는데 회원한테는 뭐 1,0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안 팔고 그냥 폐기해버려요. 그 책들을. 1,000원 팔자고 그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기준상 한 4, 5천 원 이상 돼야지 회원에게 팔기를 등록을 해요. 예. 알라딘에 파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들. 어, 그냥 금액이
회원에게 팔 때나 알라딘에 팔 때 비슷하거나 할 때는 그냥 알라딘에 팔고, 예, 그런 식으로. 알라딘에 파는 방법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내서 파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직접 중고 서점에 가서 인터넷 중고 서점에 가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250원, 500원에 파는 분들은요. 예, 있어요. 250원에 500원에 파는 분들. 저도 예전에는 올려봤어요. 음,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 그렇게까지 소모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기준에 한 3,000원 이상 돼야지 등록을 해요. 자, 알라딘의 팔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 품질 등급별로 이제 금액이 책정이 돼요. 최상, 상, 중. 최상은 뭐냐면 거의 이제 상태가 깨끗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상은 뭐 조금 그거보다는 떨어지는 거, 뭐 중은 안에 뭐 이렇게 밑줄이 꺼져 있거나 뭐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품질이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어 거기 들어가면 저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서 저 알라딘 품질 치시면 책 품질 치시면 쭉 나와요. 설명이.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작가님이랑 합의 된 거예요. 아, 어떡해요, 그럼. 찍는 게 중요하지. 대표님, 음소거 해제 요청했습니다. 됐을까요? 네, 이제 들리시죠? 네. 어, 저 등록되어 있는 책의 최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는 이 책을 이만큼에 팔 거야라고 이렇게 쭉 그 경매하듯이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제 상태를, 제 책 상태를 보고 그 최저가가 예를 들어서 뭐 최상인데 3,000원 올려 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 책도 최상이면 그냥 최상에 2,900원 정도로 올려요. 3,000원에서 조금 낮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판매되는 어떤 그런 부분일 거예요. 혹시 책은 최상인데 껍데기 커버가 없는 경우. 아, 껍데기 커버가 없는 경우는 크게 상관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껍데기에 왜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보이시려나? 요, 바코드 나와 있는 거. 이게 없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왜 보통 그냥 겉에만 이렇게 해서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는, 저는 제가 만약에 적는다면 저는 그냥 상이나 중으로 적고 내용을 적어줘요. 아, 이 껍데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 내용 적는 란에다가. 네, 그러니까 하드커버. 하드커버? 책 이렇게 넣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두 권짜리면 두 권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그런 껍데기? 아니고, 그냥 한 권 한 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하드 껍데기? 아,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책들 있죠. 겉에 막 다 이렇게 글자 돼 있는데 안에는 그냥 글만 써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내용 없는 것들. 예,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상으로 적어요. 상 아니면 중으로 적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없습니다라고 해서 올려요. 그냥.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알라딘에 적으실 때는 좀 내용을 좀 명확하게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적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돼 있으면 아예 안 올리거든요. 예, 책 상태가 그냥 누가 봐도 볼 수 있을 정도 책이 되는 것만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올릴 때 어, 저는 그냥 품질 상황에서 최상, 상, 중으로만 이렇게 따져줘요. 그러면 물어보시는 고객들은 다 이렇게 봐요. 본인들이. 이렇게 메시지가 와서 물어보든지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잘 안 물어보세요. 거기 최상, 상, 중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냥 사세요. 어.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자, 판매하는 방법이죠. 예. 구성을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50권이 전권이다. 그다음 이 안에는 DVD가 있어야 된다. 뭐 부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있는지를 적어줘야 되고 없으면 없다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이거는 개똥이네는 워낙 좀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아마 개똥이네 들어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러면 되게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중고나라나 이런 데는. 그다음 음, 보통 근데 당근은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적어요. 예, 그냥 사진으로 그냥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책 상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빗바램, 그러니까 책이 찢어졌는지 아니면 낙서가 돼 있는지 접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좀 기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진을 업로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쪽을 찍는기보다는 이렇게 다 펼쳐가지고 그냥 사진을 좀 찍어요. 그러면 이쪽은 그냥 설명으로 그냥 해요. 아, 책 기둥은 조금 빗바람이 있지만 앞쪽은 정말 깨끗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책 사시는 분들이 빗바람을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이 따지냐면 빗바람이 심한데 돈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면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진은 그런 식으로 좀 업로드하시면 되고, 내용 작성할 때 이거는 제가 보통 그 알라딘에 적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적어요, 그냥. 중고책입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깨끗하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뭐 깨끗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고요. 그다음 뭐 이 책,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있죠. 왜 뭐 인문 고전 이런 것들, 고등학생들이 읽는 책들이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 책 읽은 아이가 어디 어디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안 갔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책을 사면 좋겠다라는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스토리 작성해갖고 또 올리기도 해요. 네. 막 제가 설명하니까 한 시간이 넘어버렸는데,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중간에 좀 넘기고 했던 부분은, 음, 좀 이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 정도만 하셔도 그냥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인터넷이나 이렇게 저 유튜브나 올리는 방법이나 하는 거는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세세한 내용들은 유튜브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알라딘 하는 방법 치시면 알라딘에 어떻게 등록을 하고 하는 부분도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 개똥이네 하는 방법 하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고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좀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잘한 건 아니죠. 아, 없으신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내용은 이거는 저 순수님이 그 유튜브에다가 다시 올려드리기도 했거든요.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예, 중고책 블로그로 홍보하는 분이면 엄청 많아요. 블로그로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중고책 하시는 분들 가장 홍보 수단이 뭐냐면 블로그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중고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블로그를 많이 하신다는 거지,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들어가셔서 뭐, 어, 만약에 광주에 계시는 분이면 광주 무슨 동 중고책 이렇게 치시면 그 업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저는 제일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업체, 저희 동네에 있는 홍보하는 데를 들어가서 내용을 좀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도저히 쓸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뭐 홍보글을 많이 쓰세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 예, 이것으로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배민 관련해서 뭐 들어보시고 싶다는 분 계셨는데, 혹시 배민 다시 듣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저 순수님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더, 예, 날짜 잡든지 해서, 예,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뭐, 그때도 뭐 그렇게 내용 너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경험담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럼 그때, 예, 다시 한번 더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를 최적화해서 만들어놔야, 예, 최적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예, 아무래도 그래야지 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노출이 잘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예. 아, 개인적으로, 저 연락처 아시면, 예, 그냥 저 카톡으로 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